전쟁은 끝났는데 법은 침묵했다. 800년간 봉인된 사마르칸트의 판결 없는 사건, 천비입 20년 사마르칸트. 이 도시는 전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도시는 항복했다. 몽골군의 공성은 단 하루였다. 성벽은 파괴되지 않았고 대규모 학살 기록도 남지 않았다. 당시 연대기는 이 점을 유독 강조한다. 도시는 파괴되지 않았다. 질서는 유지되었다. 법은 살아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기록은 이상할 만큼 단순해진다. 남성 포로는 분류되었고 기술자는 선별되었다. 여기까지다. 그 뒤에 있어야 할 문장이 없다. 여성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남지 않았다. 사마르칸트는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정교한 행정 도시였다. 인구조사, 세금 명부, 가문 기록, 혼인 문서까지 체계적으로 보관되던 곳이다. 그런 도시에서 여성 인구의 기록만 통째로 사라진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다. 의도적인 공백이다. 함락 직후 몽골군은 약탈 금지령을 공표했다. 명령 위반 시 즉결 처형. 이는 정치적 선언이자 통치 전략이었다. 도시는 살아있어야 했고 경제는 유지되어야 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질서가 유지되었다면 왜 여성들만 사라졌는가? 당시 사마르칸트의 재판관 이브라임 이븐 파이살은 자신의 사적인 기록에서 이렇게 남겼다. 전쟁은 끝났다는 선언이 있었다. 그러나 정의가 돌아왔다는 선언은 없었다. 도시는 다시 열렸지만 법정은 침묵했다.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고발도 피고도 없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고발할 수 있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몽골 제국의 법은 명확했다. 살인은 금지, 무단 약탈은 처벌 대상. 그러나 이동은 범죄가 아니었다. 여성은 물건이 아니었기에 약탈로 기록되지 않았고 군인이 아니었기에 포로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 결과 여성은 법의 정의 바깥에 놓였다. 이것이 사마르칸트 여성 실종 사건의 핵심이다. 그들은 희생자였으나 피해자가 아니었고 사라졌으나 범죄의 결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함락 7일 후 첫 번째 인구 재조사가 이루어진다. 숫자는 분명했다. 여성 인구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15세에서 35세 사이 특정 구역, 특정 가문에서 집중적으로 사라졌다. 자연 감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치였다. 그럼에도 행정문서에는 이렇게 적힌다.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공백, 일시적이었다면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마르칸트의 시장은 다시 열렸고 모스크에는 예배가 이어졌으며 세금은 다시 거쳤다. 도시는 정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법정 기록에서 여성의 이름은 점점 사라졌다. 혼인 문서는 갱신되지 않았고 상속 문서에서는 부재라는 단어만 반복되었다. 누군가 죽었다면 사망 기록이 있어야 한다. 도망쳤다면 추적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이 사건이 미스터리가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다. 너무 체계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사마르칸트에는 하나의 규칙이 생겼다. 아무도 묻지 않는다. 묻는 순간 질서를 흔드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전쟁은 끝났지만 법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마르칸트 여성들의 운명은 기록되지 않은 채 멈춰 서게 된다. 이것은 학살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판결되지 않은 사건의 시작이다. 함락 이후 90일, 사마르칸트에는 새로운 행정체계가 들어섰다. 몽골 제국은 직접 통치를 선택하지 않았다. 기존 관리들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감독관을 얻는 방식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연속성,
실제로는 통제였다. 이 시기부터 문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세금 명부, 토지 제조사, 인구 파악, 그리고 민원 접수 기록. 사마르칸트 중앙기록소에는 짧은 문장들이 반복된다. 접수 불가, 관할 외 사안, 범죄 구성, 요건 불충족. 그 문장들 아래에는 동일한 유형의 진정이 줄지어 있다. 딸이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가 항복 이후 사라졌다. 이웃 여성 13명이 같은 날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진정서들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사건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당시 법체계에서 범죄를 성립시키려면 세 가지가 필요했다. 가해자, 행위, 결과. 그러나 이 사건에는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누가 데려갔는가? 특정할 수 없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사망인지 이동인지 알 수 없다. 행정은 이 불확실성을 근거로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한 서기관의 개인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있다. 이 사건을 다루려면 먼저 여성이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전제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소유를 기준으로만 움직인다. 여성은 남편의 재산도 국가의 재산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보호받을 구조도 없었다. 그 결과 법은 그들을 인식하지 못했다. 몽골 감독관에게 직접 제출된 진정도 있었다. 그러나 답변은 짧았다. 약탈 금지 명령은 유지되었으며 명령 위반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보고되지 않았다는 말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었다. 다만 보고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여성의 이동은 통치 전략의 일부로 분류되었고 통치 전략은 범죄가 아니었다. 재판관 이브라임은 이 시기에 단 한 번 공식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동시에 같은 연령대의 여성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볼 수 있습니까? 회의는 잠시 침묵에 빠졌고 곧바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회의록에는 그의 발언이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사마르칸트의 법정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작동하지 않았다. 법은 살아있었지만 적용될 대상을 찾지 못했다. 피해자는 있었으나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서는 줄어든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포기된 것이다. 사람들은 배웠다. 이 사건을 말하는 순간 자신이 질서를 흔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증언은 있었으나 기록으로 남지 않았고 기록으로 남지 않았기에 역사에서 빠져나갔다. 이 사건이 은폐된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누군가 고의로 지운 것도 단일한 악의가 작동한 것도 아니다. 법이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문이 없는 법은 항상 가장 약한 쪽을 놓친다. 사마르칸트 여성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사건이 되지 못한 상태로 남겨졌다. 이것이 1920년 몽골 정복의 또 다른 얼굴이다. 사마르칸트 여성들이 사라진 이유를 묻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1920년 법은 누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가? 몽골 제국의 법은 잔혹하기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었다. 살인, 강도, 무단 약탈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확했다. 명령을 어긴 병사는 지위와 출신을 불문하고 처형될 수 있었다. 이 점에서만 본다면 몽골군의 통치는 무질서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적용 범위였다. 몽골의 법은 기본적으로 명령 위반을 처벌했다. 즉, 법이 보호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체계였다. 당시 몽골의 전쟁법에서 항복한 도시는 전리품이 아니었다. 그러나 도시의 인구는 행정 단위로 분류되었다.
장인, 기술자, 학자들은 따로 선별되어 이동되었다. 이것은 기록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 여성은 노동 단위로 명시되지 않았고 병력으로도 계산되지 않았다. 그들은 통계의 바깥에 있었다. 몽골 행정문서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된다. 비전투 인구는 상황에 따라 재배치될 수 있다. 이 문장은 애매하지만 합법이었다. 재배치는 범죄가 아니었고 범죄가 아니기에 처벌 대상도 아니었다. 여성들의 이동은 이 조항 아래 흡수되었다. 사마르칸트의 법은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었다. 도시는 항복했고 최고 사법권은 몽골 감독관에게 있었다.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사건이 아니라 통치의 일부다. 그 순간 모든 논의는 끝났다. 법정은 존재했지만 판결권은 없었다. 사법은 질문할 수 있었으나 답을 강제할 수 없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폭력이 아니라 정의의 공백이다.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법은 그들을 해치지 않았지만 구하지도 않았다. 한 법학자는 훗날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한다. 이것은 전쟁 범죄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작동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였는가에 대한 문제다. 사마르칸트 여성들은 그 범위 밖에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사건은 점점 역사가 된다. 역사는 질문을 덜 한다. 문서는 굳어지고 침묵은 관례가 된다. 그러나 숫자는 남았다. 여성 인구 비율의 급감, 특정 연령대의 공백, 복구되지 않는 통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법은 도시를 보호했다. 질서를 유지했다. 세금을 걷게 했고 반란을 막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지 않았다. 사라진 사람들을 되찾는 것.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누가 그들을 데려갔는가? 중요하지 않다. 왜 처벌받지 않았는가?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법이 그들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마르칸트 여성들의 운명은 잔혹함의 결과가 아니라 합법성의 부산물이었다. 이것이 1020년 몽골 정복의 가장 조용한 폭력이었다. 시간은 사건을 지우지 않는다. 다만 질문을 줄일 뿐이다. 사마르칸트 함락 이후 5년, 도시는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시장도 열렸고 조세 수입도 안정되었다. 행정문서는 다시 질서를 되찾았다. 그러나 숫자 하나만은 끝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성 인구 비율이다. 재정문서, 세금 명부, 혼인기록, 사망기록. 어느 문서를 보아도 특정 연령대에 여성만 비어 있었다. 15세에서 35세. 노동력의 중심도, 출산의 중심도 되는 연령대. 이 공백은 시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았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처음 주목한 것도 이 지점이었다. 전쟁 후 10년, 20년이 지나도 사마르칸트에 가게 되는 이상한 반복이 나타난다. 형제는 있는데 자매가 없다.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없다. 혼인 기록은 끊기고 상속 문서에는 부재라는 표현만 남는다. 죽음이라면 사망 기록이 남아야 한다. 이주라면 이동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부터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동시에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점. 비슷한 시기, 비슷한 지역, 비슷한 연령대. 이는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이 패턴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법은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서 멈춰 섰다. 누가 무엇을 했는가? 대답은 여전히 없었다. 그리고 법은 대답 없는 사건을 다룰 수 없었다. 사마르칸트에서 발견된 한 행정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판단할 수 없다. 이 문장은 행정의 원칙이었지만 동시에 면책의 선언이기도 했다. 기록하지 않으면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후대의 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침묵의 안정기라고 부른다. 폭력은 줄었고 반란도 없었다. 그러나 질문도 사라졌다. 사라진 여성들에 대해 묻는 것은 점점 무리한 일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현재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이의 수는 줄었고 가문의 계보는 끊겼으며 노동 구조는 왜곡되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1220년 단 한 해였다. 이 사건을 학살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시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라고 부를 수도 없다. 너무 많은 조건이 겹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는 단어는 하나뿐이다. 부재. 부재는 법정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개념이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부재는 오히려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된다.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체계적으로 너무 조용히 사라졌다. 이 시점에서 사마르칸트 여성들의 운명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가 된다. 누군가의 범죄가 아니라 체계가 만들어낸 결과,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는가? 그 질문은 다음 장에서 비로소 정면으로 다뤄진다. 사마르칸트 여성들의 실종에 대해 공식적인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해자도 범죄명도 형량도 없다. 재판 기록은 없고 판결문도 없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끝난 적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시작된 적조차 없었다. 역사가들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범죄인가?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대답은 분명하다. 그러나 1220년의 법체계 안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범죄란 무엇인가? 법이 정의한 행위다. 그날 법은 이 사건을 정의하지 않았다. 정의하지 않았기에 처벌도 없었다. 책임은 어디로 갔는가? 몽골 제국은 말한다. 명령 위반은 없었다. 사마르칸트 행정은 말한다. 관할이 아니었다. 재판관은 말한다. 증거가 없었다. 모두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들이 모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완성한다. 이 사건의 가장 잔혹한 점은 누군가 악인이어서가 아니다. 모두가 규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명령은 위반되지 않았고 법은 절차를 따랐으며 기록은 원칙을 지켰다. 그 결과 사람만 사라졌다. 현대 사법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의한다. 사마르칸트 여성들의 실종은 전쟁 범죄의 사례가 아니라 법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다. 법은 폭력을 처벌할 수는 있었지만 부재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만을 남긴다. 법은 언제 정의를 보호하는가? 그리고 언제 정의를 포기하는가? 사마르칸트에서 법은 질서를 선택했고 안정을 선택했으며 통치를 선택했다. 그 선택의 대가로 이름 없는 사람들이 기록 밖으로 밀려났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극이 아니다. 비극이라 부르면 누군가의 잘못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판결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다. 사마르칸트 여성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보호받지도 못했다. 그들은 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법 때문에 구해지지도 않았다.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은 사건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질문되지 않았을 뿐이다. 1220년 몽골 정복의 이면에서 사마르칸트 여성들은 그렇게 역사가 아니라 법의 공백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공백은 오늘날까지도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